안녕하세요. 정직한 오디오, 정직한 음향입니다. 여러분, 오디오에서 정말 질기게 살아남은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작으면 작은 스피커를 써야 한다. 큰 스피커는 넓은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작은 룸에 큰 스피커를 놓으면 무조건 저음이 터지고 망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제는 꽤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집채만한 제넬렉 스피커를 니어필드에서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큰 스피커에서 저음이 많이 나오고 그 저음 때문에 룸 모드가 생기고 그래서 저역이 뭉치고 부밍한다고 해서 그걸 스피커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부분의 스피커의 문제가 아니라 룸 튜닝과 세팅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큰 스피커는 작은 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많은 경우 스피커의 문제가 아니라 룸 튜닝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왜 사람들은 아직도 작은 방엔 작은 스피커라는 말을 할까요? 이 말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작은 방에 큰 스피커를 넣었을 때 실패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역이 과하게 부풀고 어떤 자리에선 저음이 사라지고 어떤 자리에선 특정 대역만 튀어나오고 이미징이 무너지고 전체 밸런스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방이 작아서 큰 스피커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건 결과를 보고 원인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겁니다. 실제로는 큰 스피커가 문제라기보다 배치가 잘못되었거나 벽과의 거리 설정이 틀어졌거나 저역 흡음이 부족하거나 룸 보정이 안 되어 있거나 룸 대칭이 무너져 있거나 애초에 세팅이 덜 끝난 상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즉, 많은 경우 사람들은 튜닝 실패를 스피커 크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듣죠. 큰 스피커는 가까이서 들으면 안 된다. 큰 스피커는 무조건 멀리 떨어져야 한다. 니어필드는 작은 모니터만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니어필드라는 것은 단순히 스피커가 작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직접 음 중심으로 듣고 스피커가 그 거리에서 의도한 밸런스를 유지하며 룸 반사보다 직접 음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어떤 스피커는 커도 니어필드에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네렉 같은 스피커들을 보면 겉으로는 매우 크고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향 제어, 위상 정합, 배풀 설계, 시스템 완성도 측면에서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형의 크기만 보고 저건 큰 스피커니까 가까이서 못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실전에서는 오히려 집채만한 스피커라도 니어필드에서 너무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큰 스피커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시스템은 왜 가까이에서도 잘 되지? 이 질문이 맞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음이 나와서 룸모드가 생기는 건 스피커 잘못이 아닙니다. 튜닝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스피커는 저음을 냅니다. 좋은 스피커라면 더 낮은 대역까지 더 안정적으로 더 큰 여유로 저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입니다. 문제는 그 저음이 내 방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냐입니다. 저역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작은 룸에서는 벽, 천장, 바닥과 강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룸모드가 생기고 특정 대역이 과장되거나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스피커가 악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방해 물리입니다. 스피커는 신호를 재생했을 뿐이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내고 제어하느냐는 누군가 세팅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피커가 저음을 잘 낸다고 해서 그걸 문제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저음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합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스피커의 크기가 아니라 저역 매니지먼트 능력입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은 작은 스피커가 더 맞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스피커는 대체로 더 낮은 저역까지 덜 내려가고 에너지 총량도 상대적으로 적고 방 문제를 덜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스피커는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문제를 덜 드러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 이게 더 낫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작은 스피커가 본질적으로 더 옳아서가 아니라
내 룸이 감당 못하는 문제를 덜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스피커는 때로는 정답이 아니라 증상 완화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스피커의 장점은 룸이 작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큰 스피커는 단지 소리만 크게 내는 장비가 아닙니다. 대개 더 큰 시스템은 더 낮은 저역 확장, 더 넓은 헤드룸, 더 낮은 왜곡, 더 좋은 다이내믹 재현, 더 안정적인 스케일 표현 등등 이런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장점들은 룸이 작다고 해서 갑자기 무의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볼륨에서도 유닛이 더 여유 있게 움직이고 밀도가 무너지지 않고 저역 구조가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즉, 큰 스피커는 작은 방에서 무조건 과하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큰 스피커의 성능을 작은 방에서 제대로 살릴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룸 튜닝과 세팅이 결정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피커를 볼 때 몇 평이면 몇 인치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로 봐야 하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스피커 위치, 청취 위치, 벽과의 거리, 룸의 대칭성, 저역, 흡음 상태, 룸 보정 시스템 유무, 서브우퍼 포함 전체 저역 매니지먼트, 실체 청취 레벨. 이 조건들이 잡혀 있으면 큰 스피커도 충분히 니어필드에서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엉망이면 작은 스피커를 놔도 결국 다른 형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건 큰 스피커는 작은 방에서 안 된다는 미신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문제는 스피커의 크기가 아니라 세팅 수준이라는 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피커 최소 청취 거리는 어떤 부분에서 결정되는가. 멀티웨이 스피커는 본질적으로 소스 위치가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음원이 한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합산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스피커의 최소 청취 거리가 결정되는 것이고, 스피커 최소 청취 거리는 스피커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동축 스피커류는 이 관점에서 사이즈가 커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스피커, 동축은 아니지만 유닛 간 거리가 가까워서 가까이 들어도 위상의 에러 없이 합산이 잘 되는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크더라도 작은 공간에서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 크기 자체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실제 청취 환경에서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스피커에서 저음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룸모드가 생긴 책임을 스피커에 돌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음이 나와서 룸모드가 생기는 건 스피커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 튜닝의 문제입니다. 작은 스피커는 그 문제를 덜 드러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본질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방엔 작은 스피커가 아니라 작은 방일수록 더 제대로 된 튜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훨씬 정확하고 훨씬 현실적이며 훨씬 덜 미신적인 접근입니다. 장비 크기를 탓하기 전에 먼저 룸을 보셔야 합니다. 스피커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배치와 청취 위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스피커가 잘못됐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그 저음을 받아내는 룸의 준비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결국 시스템의 성패는 스피커 크기가 아니라 세팅과 튜닝의 수준에서 갈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음악 만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